저는 늦은 나이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소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워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미리 다져 놓은 길을 제가 뒤따라 간 거라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잘 배워왔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험 때 오른 것처럼 부담도 있었지만 많은 손님분들께서 만족하셨는지 재방문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렇게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 후반이 되어버렸고 부모님께선 제 얼굴만 보면 결혼할 남자가 그렇게 없냐며 속 다 하셨어요. 저도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눈치가 보이기도 했었지만 인연이 없는 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누군가를 저희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고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 룸으로 안내 좀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와 같이 오신 중년의 여성분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 놓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라 어리둥절하면서 일단 서류를 꺼내 봤는데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의 사진이 들어간 이력서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대해 여쭤보니 제 앞에 있던 중년 여성분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식당 안에만 박혀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인연을 만들겠냐며 요즘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인연을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중년 여성은 저에게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건 자기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한 결혼 성사율 그래프였어요. 어차피 서류상에 적혀 있는 그런 것들 별로 믿고 싶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와 만남을 주선한다는 자체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엄마는 내일 모레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이 쉬운 줄 아냐며 속 다 하셨지만 제가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던 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식당에서만 거의 생활했었어요.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오로지 식당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와서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건 동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신 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연애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자를 만난다 해도 현재의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아 저를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걸 부모님도 포기하고 저 또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인연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창 정신없을 점심시간대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지면서 들고 가던 비빔냉면을 손님의 옷에 쏟아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흰색 와이셔츠에 엎어진 비빔냉면으로 인해 셔츠는 붉게 물이 들었고 옆에 있던 일행분들은 실수한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아,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오늘 얼마나 중요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알아? 당신은 오늘 이 식당에서 해고당할 줄 알아. 당신이 사장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직원이 넘어져서 냉면을 우리 변호사님 옷에다 전부 쏟아 버렸잖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운영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해결해야 돼서 법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패소하면 책임질 거야? 이 정장이 얼마짜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한 지 며칠 안 돼서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정 씨,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정장 매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닦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차에 올라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 가져온 티슈를 건네주자 음식물을 대충 닦아내고 식당을 나가려 하길래 변호사분께 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해선 지불해 드리겠다고 설명드린 뒤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일정이 상당히 급했는지 서둘러 차에 올라타 금세 사라졌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직원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습니다. 정신없이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수없이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까지 전부 다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걸 저는 부모님 밑에서 배워오면서 몸으로 이겨왔던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실수를 크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 식당을 운영한다면 직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움직였고 그렇게 그날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청소를 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점심시간 때 피해를 드린 손님이었습니다. 식당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손님은 벌써 마감이 됐냐고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서 찾아왔다며 저녁 식사가 되냐는 말에 저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차려준 뒤 좀 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괜찮다면서 식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장 한 벌이 본인에게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옷값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마음 넓게 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분위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 남자는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오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는지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식당 일을 하는 저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서로 알아간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잖아. 결혼은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서로 만나오면서 느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오랜 시간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단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나 나나 곧 있으면 40인데 그 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글쎄,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급한 건 알겠는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막 지났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못해도 1년의 시간 동안은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면 사계절은 겪어보고 생각해 보라잖아. 우리 사이가 충분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나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없다고 뭐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꼭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번씩은 터지더라고.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려는 거야. 내 마음 이해 못 해주는 거 아니지? 그 사람과 저는 한참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만큼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때 나눴던 대화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실망한 듯한 얼굴이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고 저희는 다시 금세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를 식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놀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면서 그나마 제가 장사하는 식당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모시고 온 거라고 이해해달라며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미 누군지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식당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대화 좀 하고 싶다면서 자리에 앉아보라는 말에 직원에게 음식 주문을 부탁한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죠? 일단 분위기가 서로 어색한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말은 편히 하도록 할게요. 식당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네.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고깃집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보통 테이블이나 의자에 기름먼지가 튀어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기는 어떻게 테이블 위에 끈적거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 손님들 접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 방음도 잘 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이에 비해 꽤 많은 걸 배웠나 봐. 내가 대충 듣기론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을 배웠었다면서 부모님께서도 고깃집을 운영한다지? 이런 고깃집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나? 민감한 부분이면 말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꽉 차 있는 걸로 봐선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릴 것 같은데 내 아들 직업은 알고 있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에 맞는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거든. 식당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라서 불편한 건 아니지? 둘이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기간이 오래돼도 좋지 않다는 거 알지? 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결혼은 망설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식사 나왔으니 편하게 식사하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홀 쪽을 살펴야 돼서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식사 먼저 편하게 하세요. 잠깐만. 내가 조만간 지인분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한 20명쯤 되니까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손님을 데려오기 위해 준비해 달라며 좋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침착하고 많이 배우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에도 만족을 하셨는지 저를 또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음식 맛이 아주 좋았다면서 이틀 뒤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약속까지 벌써 다 잡아놨기 때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룸으로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뒤
반주를 좀 하셔서 그런지 남자친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들떠 보이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늦어봤자 손해라면서 서둘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집으로 돌아갔고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저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저희 식당으로 손님들을 데려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저를 급하게 부르셨어요. 문자로 위치를 보내주시길래 확인해보니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 확인을 해보기 위해 차를 타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른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니 그곳은 고급 등심집이었어요. 제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늦게 나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반가운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하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찰싹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는데 시선이 곱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식당으로 가려 했는데 내 지인들이 여기가 새로 생긴 식당이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일정을 갑자기 바꾸게 됐다. 너를 여기로 부른 이유는 내가 글쎄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네가 대신 음식값 좀 내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부탁 좀 해도 되지? 얼마 안 나왔어. 내 지인들이 전부 입이 짧아서 2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등심집에서 이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잖아. 변호사인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설마 이 정도 음식값 가지고 쪼잔하게 행동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첫인상부터 좋게 각인이 돼야 결혼 생활이 편해지죠. 언니 인상부터가 통 커 보이는데 260만 원 정도면 껌값 아닌가? 우리 오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인 거 알죠? 언니가 그 작은 식당에서 장사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오빠가 버는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냥 금덩이가 알아서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오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랑 결혼하면 내 용돈 줄어들 텐데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엄마도 이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못 내주면 파혼인 거 알고 있지? 결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너 아니어도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 많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 260만 원을 결제하라는 거예요? 저 그 사람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렇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앞으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면 무상으로 제공받는데 그것도 배 아파서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셨어도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방금 식사하고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고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당신같이 자기 아들 내세워서 뭐라도 하나 뜯어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초장에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니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계획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 남편 얻고 싶은 생각 없냐면서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되려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지만 뒤에 있는 배경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거절을 했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에 비싼 척 한다면서 시비를 붙였고 갑자기 저희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가도 부모 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뒤돌아 남자친구 여동생의 뺨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외쳐 불렀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에 새로 들어와 일을 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급하게 뛰어오면서 드릴 서류가 있다며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 두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저는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서류는 결혼정보업체 서류였고 저와 그동안 만나왔던 그 사람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해오던 직원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어떤 일인지 잘 알지 못해서 큰 돈을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단 신청을 했던 것 뿐이었어요.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그러면 된다는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만나고 계신 그 남자분한테 사장님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부터 모든 것들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그 남자분께 정보를 제공해 줬었어요. 결혼정보업체 사장님이 결혼만 성사가 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말에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잠깐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만났을 때 그 옆에 사장님과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여자로 바꿔달라며 불만을 털어놨었어요. 좀 더 재산이 많고 급이 높은 여자를 만나길 원한다고 했지만 업체 대표님은 두 분의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남자분을 지목했었고
둘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챙겨주겠다는 말 때문에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분께서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어요. 아마 지금 전화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두 사람은 사장님한테 음식값 받아 먹은 뒤 남자친구분이 헤어짐 통보를 할 때 잠적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어제 제 앞에서 남자친구분이 저분들과 통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양심에 걸려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용만 당하는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장님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시고 결혼하는 데까지 전부 계획을 준비하신 거라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 사장님 성격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추가로 건네받은 서류에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버릇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는 결혼정보업체의 사람으로 저와 매칭을 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냉면 그릇을 쏟을 때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고, 저를 향하고 있던 그런 마음은 진심이 아닌 전부 거짓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심으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음식값으로 제공을 받으려 했던 그런 악한 심보를 듣게 된 순간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일가족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진행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있었던 직원의 얼굴을 보던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놓고 배신했다면서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네요.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찰서로 찾아오셨고 저와 잠깐 만남을 가졌던 남자친구도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빠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었죠.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했던 잘못된 계획이 부른 처참한 결과였고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저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였어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식당은 직원들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엔 차라리 폐업 처리하고 쉬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리 제가 홍기가 한참 지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가려 했던 엄마와 결혼정보업체 사람들, 그리고 저를 이용만 하려 했던 거짓 남자친구 식구들 또한 법적으로 전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선처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엄마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딸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것 같나요? 만약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진심이 아닌 거짓된 사랑에 속아 결혼을 한 건데도 이게 저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이 문제로 오히려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죠. 잘 지내고 있던 가족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법적 소송 절대 물을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진행할 거고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들 전부 그 사람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이에요. 살다 보니 별일 다 겪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식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세상 좁다지만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었고 밝은 제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문제없이 결혼식까지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얼굴을 못 봤던 예비 아주버님 댁이 시간을 만들어 가족들끼리 여행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부모님이 저도 같이 가길 원하셔서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다며 저와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아 같이 여행을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난감했었는데 남자친구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되는데 문제될 게 있냐며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함께 가고 싶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계속 같이 가길 원하길래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 댁이 해외에서 살아서 한국에 자주 올 수가 없다 보니 귀국했을 때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인사도 드려야 했고 일부러 저 때문에 여행 계획을 잡았다는 말도 들어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걱정되기도 했었지만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약간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여행 날짜에 남자친구와 만나 함께 목적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시댁분들이 먼저 배에 올라타 있다는 말에 저희도 서둘러 도착해 늦지 않게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마주하게 된 아주버님 내외와 인사를 주고받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의 얼굴이라 아주 잠깐 예비 형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예비 형님 또한 제 얼굴이 낯이 익은지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서로 아는 얼굴인 것 같아 기억을 되돌렸는데 저에게 인사를 받았던 예비 형님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 동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시에 그 친구도 기억이 떠올랐는지 눈빛에서 저를 보며 반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이 부도가 나서 형편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니
너무 두려웠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같은 반이었던 중학교 동창인 친구는 동급생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의 아이였어요. 항상 자기보다 못 사는 친구들을 부려먹으면서 자기와 마음에 맞는 아이들을 이끌며 힘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었죠. 저희 집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를 건들지 않았었는데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학교 내에 돌면서 그 친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저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더니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펼치자마자 그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맨날 맨밥에 김치만 싸온다고 먹을 게 없다면서 제 인생이 불쌍하다고 바닥에 떨어진 프랑크 햄을 엄마가 싸준 도시락 위에 얹어 문질러 버렸어요. 제 몸에서 김치 냄새 난다며 다른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날 친구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양쪽 부모님이 오셨는데 다행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만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저를 반에서 왕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와 거리를 두었는데 그때가 1학년이었던 때라 2학년이 올라가면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었던 건 중학교 시절 내내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고 전학을 가고 싶었지만 엄했던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무조건 참고 넘어갔었어요. 수없이 괴롭힘을 당해왔던 저는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이후부터 2번 다시 마주칠 일 없었고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잊혀지게 됐는데 또다시 이런 악연이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창도 과거의 기억이 전부 떠올랐는지 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배는 출발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당히 들떠서는 저에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자며 예비 시부모님께서 웃어주셨지만 저는 차마 밝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른 채 배는 울릉도로 향하고 있었고 제 고민을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털어놔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창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미 배가 출발해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동창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게 몇 년 만이야? 얼굴에 주름만 조금 생겼을 뿐이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니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더라? 나는 그래도 가끔 너 생각했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즐거웠잖아. 3년 내내 같은 반 돼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었는데 너는 나 안 보고 싶었니? 우린 정말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그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한국에 자주 올 수 없다 보니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얼굴을 못 봐서 아쉽긴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았거든.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인사를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럼 네가 내 밑에 동서가 되는 건가? 도련님이랑 결혼할 거지? 우리 관계를 가족들도 조만간 알게 될 텐데 그때 당시 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는 게 좋겠네. 우리가 인연이라고? 악연이겠지.
나는 너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너와 내가 좋은 추억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밖엔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당했던 기억들 전부 털어놓으려고.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주 잘 살고 있었나 봐. 어떻게 좋은 추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다른 분들도 내가 당했던 일들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차피 배가 도착하는 대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어도 네가 내 예비 형님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거든. 어차피 모두가 너와 나의 관계를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뭐 어쩌자는 건데? 내 인생을 망쳐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이 집안에 먼저 자리 잡고 살아간 지 꽤 오래됐어. 가족들과 이미 두터운 관계를 형성했다고.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 위치에 흠이 갈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며칠 뒤에 해외로 다시 떠나기 때문에 네가 나에 대해 독하게 말을 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거야. 이번에도 상처는 너만 받게 되지. 나의 일상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그러니 늦게 들어와서 쓸데없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갈 거면 조용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 집 그때 부도 났었는데 아직까지 김치만 먹고 사냐? 꼴을 보니까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구만. 옛날에 내가 널 괴롭혔다고 해서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거야. 그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 조용히 있다가 이유 하나 만들어서 도련님과 헤어져라.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예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동창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리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던 말을 하면서 자기 집안은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서 자신이 보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되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학생 때나 현재나 피해자는 저인데 동창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들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길래 동창과의 대화는 중단이 되었고 무슨 일 있었냐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 동창이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대화 좀 했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창은 자리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저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고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보더니 안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길래 결국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파기하고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창이 뭐를 하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결혼은 파투나게 돼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동창은 이미 가정을 꾸린 거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크게 흠집 날 일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남자친구한테 털어놓으면서 배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자친구 또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 형수가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여자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상당히 놀란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고, 저와 헤어진다는 게 싫었는지 이 문제를 예비 시부모님께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동창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보게 돼서 그런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예비 시부모님이 동창에게 과거의 일들에 대해 사실이냐고 물어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둘이 정말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 그런데 사이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었다며. 네가 예비 며느리한테 정말 악질적인 행동을 저질렀었니? 어머님, 악질적인 행동이라뇨. 그동안 저를 봐와놓고도 모르세요?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었고, 친구들과 놀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이잖아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작 중학생이었어요. 얘가 너무 과장되게 말한 거지. 저는 그렇게까지 한 기억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되려 잘해줬던 기억밖엔 없는데요. 얘네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맨날 맨밥에 김치만 싸와서 제가 음식도 나눠준 적도 있었어요. 제 아랫동서로 들어와도 상관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데 도련님과의 결혼을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말을 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구나. 음식을 나눠줬었다고? 네가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전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나한테 맨날 맨밥에 김치만 싸운다고 불쌍하다면서 프랑크햄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발로 뭉개서 내 밥 위에 던져줬잖아. 그리고 어떻게 했어? 내가 먹지 않으니까 친구들을 동원해서 바닥에 떨어졌던 햄을 내 입에 밀어 넣었었잖아. 원래 당한 사람만 기억하지. 괴롭혔던 사람은 그때의 행동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 너는 그게 좋았던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일들이 악몽으로 나타난다고. 어머머머, 그게 정말 사실이냐? 네가 정말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그동안 내가 봐왔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정반대라. 지금 한 말이 믿기지 않는데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해봐라. 정말 그게 사실이야?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 해도 옳고 그른 일 정도는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행동을 3년 내내 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네가 내 앞에서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구나.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지. 용서요? 아,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구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즐겁게 여행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어?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여행은커녕 다시 배돌려 가게 생겼다고. 해외에서 한국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힘들게 시간 내서 왔는데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다 망쳐놔? 섬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네가 전부 보상해. 이게 왜 전부 내 탓이라는 거지? 피해자는 난데
네가 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과거에 아무리 어렸더라도 똑바로 된 행실을 했더라면 현재 우리 관계에 아무 문제 없었을 테고 오늘의 여행도 즐거웠었겠지. 시작은 네가 해놓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어. 네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할 줄 알았었고 상상했던 내 미래의 계획은 순조로웠다고. 저와 동창의 과거 문제 때문에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목소리까지 높아지게 되자 예비 시부는 일단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때 괴로웠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결국 저는 눈물까지 쏟아내게 되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동창은 연기하지 말라면서 혼자 흥분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비 시모는 동창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많이 놀란 얼굴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실외로 나갔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좀 가라앉기는 했었는데 동창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자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예비시댁에 동창이 형님으로 있는 한 제가 같은 식구가 되는 건 불가능했고 원치도 않았어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배가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배편을 타고 가겠다며 멀리 왔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창이 저를 향해 무섭게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가로막아서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이미 동창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유람선 위에서 난리치는 건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던 동창은 남자친구를 밀친 뒤 제 멱살을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저 또한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을 해서 동창의 머리채를 잡아 과거의 아픔을 전부 쏟아내었고 몸싸움이 격해지자 예비시댁 식구들이 달려와서 저와 동창을 말렸지만 저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서로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라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던 손을 풀게 되면서 그렇게 동창과 분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잠깐 방심한 틈을 타 동창은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달려와 양손으로 저를 유람선 난간으로 강하게 밀었어요. 몸이 반쯤 유람선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동창의 발을 잡음과 동시에 둘 다 유람선 밖으로 떨어져 매달리게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는데 동창과 제가 유람선 난간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창과 제가 떨어진 걸 보곤 기겁을 하던 남자친구와 시댁 식구들은 팔을 뻗어 제 옷깃을 잡아 끌어올렸고 예비 아주버님은 동창을 구하기 위해 팔을 내밀었는데 저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있던 상태라 팔이 닿지 않았습니다. 유람선 외벽에 연결되어 있던 밧줄에 다리를 지탱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며 한쪽 팔을 뻗고 있었는데 구조하기가 쉽지 않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몸이 반쯤이나 내려갔고 예비 아주버님까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몸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주려고 달려왔었죠. 그렇게 동창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려는데 발이 허공에 뜨자 무서웠는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막말을 퍼부으면서 절대로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손이 미끄럽다면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지만 동창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더욱더 발버둥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이 손을 놓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어요. 당신 내 손 놓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끌어올리라고. 남자가 돼가지고 왜 나를 못 끌어올리는 건데? 이러다 정말 떨어지겠어.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당신이 좀 무거워? 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게 생겼는데 끌어올리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다른 분들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가만히 있으면 구조대가 올 거야. 당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성질 못 죽여서 이 난리를 피워? 다 전현 때문이잖아. 조용히 입 다물고 알아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내 손 놓으면 당신이랑 나도 아예 끝인 줄 알아. 구조대는 언제 온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 좀 하라고 했잖아. 적당히 먹고 운동했으면 이렇게까지 비만이 됐겠어? 옆에 분들과 방금 같이 끌어올렸는데 당신이 무게가 있어서 못 올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90kg가 장난이야? 외국에서 기름진 것만 먹었으니 말 다 했지. 해양 구조대 분들이 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봐. 아니, 내 몸무게를 왜 얘기해? 올라가기만 해봐.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깟 튜브로 바다로 떨어진 나를 띄워줄 것 같아? 동창은 힘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온몸을 떨고 있었고 유람선이 멈춤과 동시에 더는 버티지 못한 아주버님과 옆에서 같이 도와주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손을 놓게 되었고 동창을 배에서 던져버렸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 튜브를 끄안은 채 바다로 빠진 동창은 허우적거리면서 튜브에 매달린 채 둥둥 떠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지 비명을 질렀어요. 튜브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떠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유람선 가까이 동창을 끌어당겼는데 다리도 다친 상태에 몸도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해양 구조대가 도착해 동창은 구조를 받을 수 있었고 병원으로 다시 이송이 되었는데 뒤늦게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동창은 이미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유람선에서 떨어질 때 잘못 떨어져서 무릎 관절이 파열이 되는 사고를 당했었고 몇 달 동안 걷지 못한 채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동창은 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저에게 더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예비 아주버님이 그런 동창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해외에서 결혼 생활할 때 동창의 진짜 성격을 이미 전부 다 겪고 있었는지 같이 사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병원에 있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을 꺼냈어요.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뭘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이번 일 아니었으면 우리 관계 아무 문제 없었다고.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거야? 당신 성격이 좀 고약해야지.
언제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던 적 있었어? 내가 그동안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은 해외에서 총 안 맞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비 붙고 싸워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성격이 더럽잖아.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는데 더 이상 살아봤자 뭐해? 다이어트도 안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하니까 몸이 비대해져서 임신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 멋대로 행동하고 이번에도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전부 다 당신의 그 더러운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조용히 넘어갔으면 유람선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었겠지.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나는 이미 당신과 이혼할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처음부터 이런 성격인 줄 알았다면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장인어른한테 이혼하겠다고 전화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당신을 놔줄 것 같아? 우리 아빠 혈압 높은 거 알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다고? 그랬단 봐.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데? 네 년이 우리 집안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다고.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너 아픈 건 맞냐? 그 입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너 자칫 잘못했다간 세상 떠날 뻔했어. 이 정도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방금 내 아들이 한 말은 전부 다 뭐야? 네가 그렇게 성격이 고약했었니? 나한테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구만. 그건 거짓된 모습이었어. 오죽했으면 다친 너한테 여기까지 하자는 말이 나왔겠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사태 파악을 하고 그 성격 좀 죽이라고. 이런 분위기면 나도 너를 더 이상 며느리로 못 받아주겠다. 동창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모습에 예비시댁 식구들은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모두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비명소리는 병실 밖에까지 울려 퍼졌고 그날 이후 동창의 부모가 와서 병간호를 해줬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은 이번 일을 통해 실망을 너무 많이 했는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전부터도 부부관계가 안 좋았다며 이미 예비 아주버님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원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희 둘의 결혼 진행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한테는 더 좋은 인연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예비 시부모님이 받은 충격적인 상황들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 파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악연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동창이 한쪽 다리를 평생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료받은 관절 부위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골마가고 있어서 자칫하다간 한쪽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니 어쩌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알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